안녕하세요. 참상명보사 교육원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실기에서 세 번째 시간. 제가 문제가 많아서 좀 1부, 2부, 3부 단원을 나눴는데요. 자, 이제 지난번에 24번에 이어서 25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지팡이 보행 순서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답을 읽기 전에 왜냐하면 답을 읽는다고 막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옷 갈아입고 벗는 순서처럼 먼저 내가 답을 찾아놓고 내가 찾은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찾아야지만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먼저 문제의 포인트에 보시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보행을 하신대요. 보행. 자, 그럼 보행하면 뭐하고 같은 거예요? 네, 평지를 가는 거와 같은 거죠. 자, 우리가 계단 보행을 하실 때 계단을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제가 있어요? 또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러면 내려갈 때하고 같은 게 지금 말하는 평지를 걸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보행의 순서의 법들은 이미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아직 안 외우셨으면 빨리 외우셔도 되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는 항상 올라갈 때 지팡이가 가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요.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따라갑니다.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는 지팡이가 갑니다. 마비다리가 갑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갑니다. 네,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다 놓으셔야 돼요? 평지라고 했으니까, 그쵸? 네. 자, 평지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갔다가 답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에다 맞추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뭐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문제를 찾으셔야죠. 자,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왼쪽 편마비. 자, 왼쪽 편마비. 색깔이 막 이랬다 저랬다 되네요. 네, 이게 다시 바꿨어야 되는데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왼쪽 편마비 글씨에다가도 포인트 마크를 좀 해주고 네, 천만 다행인군요. 또 여기도 써놨어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줬어요. 글씨도 써주고, 그림도 써주고. 네, 지팡이를 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추리지 않아도 사실 글씨에 왼쪽 편마비라고 친절하게 써주셨으니까 사실 그림 없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어디다 갖다 놓는 거냐면 순서에다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려갈 땐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지팡이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다리가 어느 쪽 다리예요? 왼쪽 편마비였으니까 왼쪽 다리가 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 다리가 가시면 되죠. 그러면 지, 왼, 호라고 써져 있는 게 1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정신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자면 왜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할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평지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고요.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는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고 보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네, 내가 순서를 조율하시면 되니까 1번 지팡이, 마비다리가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건강한 다리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그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쓰시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네, 구입품과 대여품을 묻는 거죠. 1번 이동욕조, 2번 수동일체어, 3번 배외감지기,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정동침대. 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럼 문제의 포인트. 네,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구입품을 물어봤어요. 구입품.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표로 띄워드렸죠? 대여 품목 8종, 구입 품목 11종 중에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가 다 되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저는 대여로 외운다고 했어요. 크고 장비고 무겁고 비싸고. 네, 이동욕조 대여품이에요. 커요. 그죠? 무겁죠. 수동일체와 배감지기, 전동 침대 전부 다 대여품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만 구입품에 들어가니까 아직 암기가 안 되셨으면 여기도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27번입니다. 간이 변기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2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4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4번째 포인트, 간이변기로 침상 배설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1번에 변기를 차갑게 해요. 차갑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차갑게 하면 변이를 자극한다가 아니라 변이가 없어질 거예요. 네, 항문이 쭉 쪼그라들 수 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따뜻한 물에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네, 이렇게 변기를 데워가지고 또 이제 네, 따뜻하게 해주셨어야만 근육이 이완이 돼서 변이를 자극해서 용변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고요. 네. 대상자 스스로 변기 앉게 한다. 어려울걸요. 간이변기로 침상변기를 쓰실 때는 대상자가 네, 허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허리를 들게 해서 변기를 받쳐주시면 되고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다. 옆으로 눕혀서 침상변기인 간이변기를 대주시는 거죠. 자, 조명은 밝게 해요. 어둡게 하면 배선물 확인이 안 돼요. 하의는 벗겨둔다. 벗기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벗기고 용변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동변기든 침상변기든 면도개로 먼저 덮고 그 다음에 바지를 내려서 변기를 대주시는 거잖아요. 이유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요? 안 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3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4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네, 5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 유제품을 먹인다. 네, 그럼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일단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셔야 되니까. 자, 문제 포인트는 삼킴장애. 우리 삼킴장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연하장애입니다. 연하가 삼키는 거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네, 가삼이 쌍생활지원에서 나온 거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질환을 가진 분한테 식사를 할 때 관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네,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왜 국이나 네, 물에다가 말아 먹이면 안 되지? 네, 안 돼요. 국이나 물에 이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이면 일단은 사례는요. 물기가 있는 거에서도 사례 발생률이 많아요. 신 것만 먹어도 침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다 말아 먹이면 그 물기에서 사례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 드셔보셨죠? 네, 완숙 드셔보셨죠? 네, 어떻게 확 이렇게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계란은 완숙이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네. 그 다음에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 신맛이 나면요. 침이 막 나와요. 침이 막 나오면 그게 네, 우리가 네, 삼킴에 문제가 있어서 삼킴에 문제가 없어서 침을 바로바로 삼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게 사례에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떠먹이는 것보다는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아니죠. 물기가 많은 거일수록 네, 우리가 이 문제의 사례의 삼킴의 장애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이는 형태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직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책에 뭐라고 나와요?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네, 그렇죠. 잘게 잘라서 먹거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사과가 신맛이라면 네,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이 5번 5개 문항 중에서 근접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해서 건조 시간을 줄인다.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분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린다. 4번 세탁물에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넣는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일단 3번. 네. 자,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는 세탁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3번에 보시면 분산수입니다. 소독수 중에 일종이죠. 우리가 분산수는 네, 소독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소독. 네, 또 소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냄새를 없애버리는 탈취의 효과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게 분산수거든요. 그래서 막 땀 냄새가 심하거나 뭐 양말 냄새가 이런 것들이 날 때는 분산수 아무 냄새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소독제니까. 그래서 거기에 담가두었다가 하면 냄새가 심한 것들은 탈취의 효과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데, 자, 1번에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열고 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뚜껑 닫고 삶아야죠. 제가 말씀드리죠. 뚜껑을 열고 삶으면 소독의 효과는 0입니다.
네, 왜냐 우리가 간호학에서 균을 얘기해요. 균의 습성을 알아야지만 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균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냄비의 뚜껑을 이렇게 홀딱 열고 삶으면 그렇죠? 네, 균들이 공기 중의 균들이 요 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냄비의 가장자리라든지 표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네, 쌀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완전히 밀폐해서 닫은 상태에서 그래서 넘치기 때문에 열고 삶는다? 아니요. 그럴 땐 전용 삶기를 쓰셔야 돼요. 공기방울층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삼수기 같은 제품, 공기방울층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을 삶고 나서도 뚜껑을 다 열어버리시면 안 되죠. 네, 안에 물기를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꺼내주셔야 돼요. 세탁뿐만이 아니라 흡인해서 물품관리법에도 나오잖아요. 네, 의학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탈수 시간을 길게 해서 건조 시간을 줄인다. 탈수 시간이 길어진다고 건조가 줄어들까요? 네, 그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고요. 4번에 세탁물에 얼룩이 심한 모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분리세탁을 하셔가지고 혈액이 묻었어요. 그럼 더 물르시고 찬물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죠. 네, 더물로 먼저 빠면 흡착, 응고가 돼버려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찬물로 먼저 닦고 마지막에 더물 헹구는 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네. 자, 여기는 네, 문제 포인트. 건조법을 찾으라는 거죠. 건조법. 네. 그럼 그림을 보니까 햇빛에 빗금이 쳐져 있으면 그늘이에요. 그러면 그늘에서 옷걸이에 널어서 말릴 수 있는 옷을 찾으라는 거죠. 네. 1번 수건, 2번 이불, 3번 스웨터, 4번 면 티셔츠, 5번 노란색 블라우스. 네,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그러면 그늘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수건이나 이불은 네, 좀 애매해요. 네, 왜 애매한 거냐면 색깔이 있는 것들은 네, 사실은 색깔이 있는 재질들은 다 그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색깔이 없는 것들은 햇빛을 가는 게 맞고요.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면 티셔츠는 네, 얘는 다 햇빛이야. 얘는 틀렸어요. 네, 그렇죠. 스웨터는 뭐가 틀렸어요? 옷걸이 고르면 얘는 쭉 늘어지잖아요. 근데 5번이 가깝게 정답에 치는 것은 네, 이게 햇빛에 의해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햇빛에 널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불도 거풍하세요. 햇빛에 널어서 건조시키세요. 그늘에 넣는 것보다 햇빛에 건조를 시키면 네, 살균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그늘보다는 햇빛에 널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재에 거풍에 대해서 설명해요. 거풍. 네, 거풍. 그래서 햇빛에 널어서 주기적으로 살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 하려면 네, 5번의 답이 맞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을 옳은 것은 네, 자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자, 대상자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줘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떻게 공감적 반응을 보일 것이냐. 1번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2번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3번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4번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너무 쉽죠?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공감 사례니까. 자, 문제의 포인트는 공감적 반응. 자, 공감하시면 떠올라야 되겠다. 공감이 뭘까요? 저는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네, 그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의 기분을 알아줘야 됩니다. 감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요 두 가지를 갖고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 줘요. 그럼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책에는 여기만 답이에요. 기분.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만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석의 문항으로 바꾸면 이렇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점에서 이해하세요. 아, 내 손자가 있는데, 그렇죠? 내 손자가 있는데 내가 손자한테 가방을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 돼요. 뭐라고요? 아, 어르신,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을 돌아가서 그 상황이 돼서 그 상황의 상황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 말을 그대로.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으세요? 아우, 손자 가방을 사주면 그러면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아우,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손자가 아주 기뻐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불러주시는 게 공감이에요. 그거 중에 약식으로 지금 두 번째 거만 답을 찾으라는 거죠. 네, 공감 표현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32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걸을 때마다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하고 대화한다. 네, 5번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자, 문제 포인트는 시각장애. 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과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느냐. 자, 1번에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아니죠. 네, 어디서 하셔야 돼요? 대상자의 정면, 앞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다음 걸을 때마다 대상자보다 반보 뒤로 간다. 네, 반보 뒤가 아니에요. 반보 앞에. 네, 반보 앞으로 나와서 팔을 끄는 자세로 하셔야죠. 네, 대상자보다 내가 반보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시는 분한테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죠. 대상자를 만날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네, 말을 건넨다.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이분은 네, 보이는 거가 안 되는 거지 듣는 건 되거든요. 그럼 말을 건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셔야죠. 말을 건네서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당황하니까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신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하셔야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4번은 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네, 이분은 시각장애여서 네, 앞뒤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없으니까 일단 시계 방향으로 위치를 알려주시는데 시계 방향이 또 안 되면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해서 위치를 알려주시는 방법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한테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여기가 어딘데요? 저기가 어딘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내비게이션 여러분한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못 찾아요. 이 내비야, 이쪽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우리 막 답답해서 물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한테 뭐라고 알려주던가요? 11시 방향에서 좌회전하세요, 2시 방향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11개 방향으로 알려주시죠. 우리도 위치는 그렇게 알려줍니다.